분사와 분사구문 먼저 프린트 꺼내 보시고요. 문제 풀었는데 틀렸어. 틀렸는데 오답이 안 돼. 모르겠어. 하는 거 질문. 몇 번? 구체적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몇 번에 몇 번이다. 42번. 뒤로. 42번. 오케이. 42번 보시면은 주어진 문장과 동일한 의미로 바꾸라고 했죠.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장 자체가 뭐지? 분사 구문이지. 분사 구문인 거 어떻게 알아? 컴마 ing.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절 안에는 he라는 주어가 있는데 여기에 he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얘랑 같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분사 구문이니까 분사 구문을 우리가 만들었던 방법이 뭐였어? 애초에. 원래 뭐가 있었고 접속사 있었고 똑같은 주어 있었고 동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뭘 지우고 주어 지우고 앞에 있었던 접속사도 지우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든 게 분사 구문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동일한 의미로 바꿔라 하는 의미는 뭐냐? 다시 분사 구문이 아닌 문장으로 되돌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살리면 되고? 주어, 접속사 살리면 되고 동사에서 뭐 떼요? ing를 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앞에 뭐가 있고 not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제. 무슨 시제? 과거 시제지.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뒤에 문장의 시제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not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염두를 해 두시고 살려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만들어 보면 접속사가 거의 대부분 because as로 되어 있잖아. 그럼 나는 그냥 as로 할게. 짧으니까. 똑같은 뜻이거든요.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뜻인 건데 have enough money. 뭐를 가지고 있지 않아.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not 않으니까 여기서 동사는 뭐였다는 거예요? have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have에다가 그냥 not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면 not have라고 붙이면 돼요? 아니죠. 뭐라고 해줘야 돼? have는 무슨 동사니?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의 부정문 어떻게 해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아니, 나 너 사랑하지 않아. I not love you. 이렇게 해. 뭐라고 해? I don't love you라고 하지. 뭐가 필요해? do라는 친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don't를 만들었는데 전체적인 시제가 뭐였어요? 과거였잖아요. 그럼 don't가 뭘로 바뀌어? didn't로 바뀌겠지. 그러고 나서 뭐도 살려? 주어도 살려. 그럼 he. 그러면 as he didn't have enough money. 그랬기 때문에 뒤에 거는 똑같이. 그럼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네. 됐어? 주의해야 될 점은 분사 구문에서 원래 문장으로 바꿀 때는 일단 첫 번째, 누구를 확인해 준다? 주어의 존재를 확인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 뒷문장에서 뭘 가져온다? 시제를 가져온다. 그리고 세 번째, 앞에 문장에 원래 있었던 동사의 형태, 일반 동사였는지, not이 붙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질문. 질문이 없을 리가 없는데 숙제를 안 한 걸까요? 5번. 5번. 네. 전치사 문제네요.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래.
맞은 사람, 틀린 사람. 아, 맞은 사람 다시. 틀린 사람. 진짜? 많이 틀렸네. 얘들아, have trouble 하면 연결되는 거 있지 않아? 트러블을 가지고 있어. trouble 어쩌고 ing. 그 다음에 spend 시간 어쩌고 명사. 이것도 있지 않아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근데 외워줘야지. 뭐예요? 뭐라고? 안 들려. 미안한데. 뭐 in이라고 하는지 ing라고 하는지 at이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박수빈 뭐라고요? 네? in이요. 네. 외워주셔야 돼요. 수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틀린 사람 다시 손 번쩍 외워주세요. 또 질문. 질문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숙제 검사 했는데 이상한 점 나오면 다시 남긴다. 남겨서 이거 오답하고 가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2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1번을 했는데 정답이 2번이래. 그러면 그냥 2번에 체크하고 넘어갔어. 그러면 나는 오답까지 시킬 거야. 없어요? 응? 20번? 요것, 요것도 그거죠. 외워줘야 되는 거죠. 수거랑 관련이 있죠. 왜냐면은 스펜드 시간 아까 전치사랑은 좀 다르게 뭐가 들어가줘야 되지? ing가 들어가줘야 되거든. 스펜드 시간 ing. 그 다음에 비지 뭐뭐 하느라 바쁘다 뭐라 그래? 비지 ing. 그 다음에 스탑하고 나서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투부정사랑 동명사 할 때 배웠잖아. stop 뭐뭐 하는 걸 멈추다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거였잖아요. 뭐예요? to도 되고 ing도 되고 to가 되면 무슨 뜻이야? 미래지향이니까 아직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멈춘 거고 ing 하면 하던 것을 멈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해석을 해봐야겠지. It is so noisy. 너무 어때? 시끄러. 그러니까 제발 소음을 더 만들기 위해 뭐 해?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소음 만드는 것을 멈춰라고 해야겠지? 그러면 하던 것을 멈추는 거니까 투부정사 써야 돼? ing 써야 돼? ing 써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거는 making 들어가야 되겠고. 귤이 프린트 있어? 맨 마지막 건요. 마이크가 hoped, 희망을 했어. 희망하는 거는 미래지향이야, 과거지향이야? 미래지향이지? 그럼 뭐 써야 돼요? to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정답이 나오겠죠. 또 23번에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서프라이즈드하고 캐링이었어야 되는 것 같아. 정답이 없지는 않죠? 네. 둘 중에 아무거나 했으면 맞다고 해주세요. 또요? 31번. 의미가 다른 하나.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안 나오거든요. 분사구문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뭘 알아서 집어넣으란 뜻이야? 접속사의 의미를 알아서 집어넣어 봐라는 뜻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해서 냈다라기보다는 야 너네 이거 분사구문 해석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라는 의미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1번부터 5번까지 해석이 잘 되었으면 좋겠긴 해.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 Written in haste, this grammar book is perfect to study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봐봐. 이 저 in haste라고 하는 거 모른다고 쳐도 written 어떻게 됐어? 쓰여진 거지. 뭐가? 이 그래마 책이. 그러면 이 문법 책이 쓰여져 접속사 뭐 붙일 거야? 쓰여졌지만 아니면 쓰여졌기 때문에 쓰여졌으므로 쓰여져서 뭐 이런 거 어떻게 붙일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대조로 붙일 거야? 아니면 그냥 이어지게 붙일 거야? 이거 푼 사람? 없어? 풀었어? 맞췄어? 틀렸어? 맞춘 사람?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아, 이어지게 해서? 오케이. 맞춘 사람 지금 딱 한 명이야? 너도 맞췄어? 어? 뭐라고? 아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자, 두 번째 거 봐봐요. being young. 어때요? 어리다지. 누가 어려? 저 사람 알려나 모르겠다. 보아. 그 SM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죠. 옛날에 보아가 진짜 엄청난 사람이었거든. 열 몇 살 때 데뷔해가지고 일본에서 막 성공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근데 보아가 어렸을 때 어렸었기 때문에 어렸지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걸 그냥 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아는 is a world famous superstar. 뭐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스타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리니까 슈퍼스타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원인과 결과 관계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럼 나머지 뭐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지만 슈퍼스타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nowing how to solve the problem. He did a bad job. 자, 봐봐. 알아. 이런 거부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 3번은 특히 되게 명확한 문장이거든. 그는 뭐 해? 뭐 했대? 잘했대, 안 잘했대? 안 잘했대. 그러니까 잘 못했대. 근데 이 남자애가 뭐 했대? 알았대. 알았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근데 잘 못했어. 그러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같은 결이야? 대조되는 결이야? 대조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일어나요? 대조가 일어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지만 그는 잘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약간 대조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 4번은요. being poor. 어땠대? 가난했대. her appearance. 뭐가? 외모가. very beautiful. 어때? 엄청 아름다워. 약간 좀 우리 지금 정서랑 맞진 않긴 하지만 아무튼 가난하면 보통은 아름답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다? 엄청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 5번. Reading a newspaper in the kitchen, I fell asleep. 뭐 했다냐? 내가 잠들었는데 뭐 하다가 잠들었다니? 뉴스페이퍼를 주방에서 읽다가 잠들었다 그러죠? 얘들아 이거 대조예요? 아니거든? 그러면 그냥 뭐야? 읽는 동안 읽다가 읽을 때 난 잠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요? 5번이거든? 근데 1번은 그럼 뭐야? 헤이스트가 뭔지 혹시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봤어? 틀렸는데도 찾아보려는 노력이 없었어? 정말 웃기는 애들이구나. in haste라고 하는 건 망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주저했고 긴가민가 이렇게 하면서 썼다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땠대? 이 그래마 북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가 있는 거죠, 얘도. 이해돼요? 단어를 모르니까 못 풀지. 건방진 자식들. 나머지 오답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진도 나갈 게 2개여가지고 좀 더 빠르게 나가야 되거든요. 2교시도 아마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무슨 사? 접속사, 그리고 관계사.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 접속사랑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야 이거 정확하게 비교해서 설명해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손 바로 나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늘 수업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할 수 있다 손. 네? 네, 설명해보세요. 제가 계속 질문할게요. 그 질문에도 대답해보셔요. 다 대답할 수 있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문제 안 푸셔도 되겠지? 아니에요? 해보실래요? 네. 설명해보시라고. 접속사는 뭐고요? 관계사는 뭐고요? 둘의 차이는 뭐고요? 공통점은 뭐고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요? 네. 일단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못 나가시겠네요. 제가 뭐라고 썼어요? 관계사라고 썼죠? 불완전하다라고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끝에. 접속사랑 관계사를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 여러분, 접속사는 어떻게 하는 거니? 접속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사라고 하는 건 뭘로 나뉘냐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이렇게 2개로 나뉘거든요. 이거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무튼 이 이름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문장 사이에 뭐를?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다. 이거거든요. 어쨌든 이 접속사랑 관계사의 공통된 부분은 뭐냐면 일단 문장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두 문장을 어떻게 하는 거다? 연결하는 거다가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차이점도 있겠지. 접속사랑 관계사는 공통적으로 몇 개의 문장을? 2개 이상의 문장을 연결시키려고 만든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접속사는요. 여러분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종이를 이렇게 붙일 거야, 2개를. 근데 나한테 있는 도구가 풀하고 테이프인 거야. 여러분 풀을 가지고요. 이 종이를 붙이려면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어요? 풀로? 그렇게 해본 사람 있어요? 절대 안 붙죠. 이렇게 하는 건 뭘로만 할 수 있어? 테이프로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붙이는 방법 하나. 그럼 풀로 붙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겹쳐야지. 이만큼. 이렇게 붙이는 거 하나. 둘 다 접속사 또는 관계대명사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2개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장인데 그 문장을 이렇게 붙였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버렸어. 즉 어느 하나도 뭘 하나를 빼지 않고 그냥 옆에다가 슉 붙이기만 했어. 문장 내에 어떠한 것도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뭐 하나가 빠졌어? 아니, 빠지지도 않았어. 그냥 뭐만 시켰어? 접속, 연결만 시켰어. 얘는 뭐다? 접속사다. 그럼 접속사라는 친구는 아무것도 빼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넣지도 않았고요. 그냥 뭐만 했어요?
붙이기만 했어요. 갖다가. 이해되니? 그러니까 원래 문장 자체의 개념이 뭐야? 정의가 뭐야?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지. 즉 문장 자체가 애초부터 뭐 해야 돼? 완벽해야 돼. 그래야 문장이거든. 그러면 접속사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붙이기만 했기 때문에 요 붙인 문장, 뒤에 있는 그 문장은 원래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 절이라고 하면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애초부터 문장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뭐 해야 돼? 완벽해야 돼.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빠지지도 넣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니? 근데 반면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이 관계라는 친구들은요. 뭐냐면요. 이 한 문장과 이 한 문장에 서로 붙이는데 서로 이만큼씩의 뭐가 있었던 거야? 관계가 있었던 거야. 이 관계가 뭐냐면 서로 같은 관계야. 다른 표현이기는 한데 관계가 같아. 모양이 같아.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하나를 뭐 해주자? 삭제를 해주자.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 여기서? 삭제가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는 문장 자체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문장이란 주어가 동사가 있는 뭐한 문장? 완벽한 문장이 이게 정의라고 했죠? 근데 완벽한 거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뭐 하나가 삭제가 일어났어. 그럼 뭐가 돼? 불완전해지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특히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사라고 하는 건 일단 뭐가 일어났다? 삭제가 일어났다. 근데 너네 맘대로 뭐 그냥 삭제할 수 있어? 아무거나 삭제하면 돼? 뭐 삭제해야 돼? 응? 겹치는 거, 공통된 거 삭제해야지. 니네가 시계가 똑같은 게 싸구려 시계가 두 개가 있어. 그러면은 하나 버릴 수 있잖아요. 왜냐? 겹치니까. 이해돼요? 겹치는 것을 뭐 하는 개념? 하나를 삭제해주는 개념. 그게 바로 관계사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접속사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 그냥 붙여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문장도 앞에 문장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어. 즉 문장이 그냥 갖다가 붙여졌기 때문에 완벽해, 불완전해? 완벽해, 불완전해? 완벽해. 근데 관계사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뭐가 일어났다? 공통된 것에 대한 삭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접속사랑 관계 대명사의 차이를 한번 봐볼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 뭐가 일어나야 돼요? 동사를 찾아서 무슨 분석을 한다? 구문 분석을 한다. 이렇게 가겠지? 그럼 구문 분석하기 위해서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왜 안 적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마. 배우러 왔으면 배워. 동사 찾았죠? 동사 몇 개예요? 두 개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묶어줘야지. 어디서 묶을 거야? that부터 끝까지. 우리 묶는 방법 배웠다? 알지? 그러면은 대절 묶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배우고 있으니까 뭐만 봐주면 돼? 일단 두 문장이 합쳐졌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뭐만 봐주면 돼요? 묶은 부분만 봐주면 돼요. 묶은 부분을 통해서 아이가 접속사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묶은 부분을 봐봐. She is smart. 어때?
완벽하지? 완벽한 문장이니까 뭐라고 봐줘야 돼? 접속사라고 봐주는 거죠. 왜?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어떻다 했으니? 불완전하다 했으니 얘는 접속사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얘들아 두 문장이 있었는데 그 두 문장을 합칠 때 대절 뒤에가 완벽하면 접속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 접속사랑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관계 부사라고 있어요. 그걸 합쳐서 내가 관계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관계 부사는 나중에 설명해 줄 거야. 그냥 듣기만 해. 뒤에 문장이 뭐 해야 되냐면 완전해야 되거든. 이유도 설명해 줄 거야. 그냥 알고만 있어. 관계부사 뒤에는 어때야 된다고?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 그럼 봐봐. 이렇게 묶은 부분이 완전하고 얘도 완전하면 접속사인지 얘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긴 했거든요. 중딩들도 배웠거든요. 이렇게 특징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하지? 혹시 아시는 분? 추측이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 관계사라고 하는 친구는 애초부터 뭐가 있었지?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럼 겹치는 부분을 하나를 삭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항상 뭐가 되겠어? 하나는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 남아있는 친구들을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뭐라고 부르느냐면 선행사라고 불러요. 들어봤죠? 선행사가 주구장창 봤잖아. 이 선행사라고 하는 친구의 유무가 관계부사랑 접속사를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선행사는 항상 뭐여야만 하냐면 명사여야 하거든? 이 명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접속사냐, 관계부사냐가 달라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전제 조건을 깐 거긴 한데 접속사라는 요 친구의 앞에 요거의 앞에 보세요. 명사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요 대절은 뭐구나? 접속사구나. 관계부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는 거야. 일단 핵심은 접속사는 뒷문장이 어떻다? 완전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관계대명사 문장 만드는 연습해 볼 건데 이걸 만들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확인도 할 줄 알고요. 거꾸로 풀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 비슷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아까 했던 문장이랑 거의 비슷하죠? 두 문장이 있습니다. 겹치는 단어가 있나요? 네, 어디요? 더, 걸과 쉬. 동그라미를 치세요. 제가 늘 초딩들, 중딩들한테 가르쳐 주는 방법인데 이게 항상 유치하기는 하지만 잘 통해요. 내가 동그라미 친 겹치는 애들을 다 뭐라고 볼 거냐면 눈알로 볼 거예요. 눈알. 눈깔. 눈은 얘들아 하나가 잔인하긴 한데 하나가 없어져도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돼 있지? 옆에 그대로 있죠. 봐봐. 눈 두 개,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되잖아. 하나를 없앴다 쳐. 그럼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면 얘가 같이 갑자기 없어져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있죠. 그럼 봐봐. 우리는 똑같다라고 본 이 단어들을 눈깔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삭제했다고 쳐? 이걸 삭제를 했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뭐 남아? 이지 스마트 남지. 그럼 이거를
똑같은 애 없애고 이 문장으로 합칠 거란 말이야. 그럼 is smart라는 애를 어디다 갖다 붙여요? 이 문장에 갖다 붙이겠죠. 근데 이 문장에 갖다 붙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위치다 이거야. 위치를 어떻게 찾냐면 눈가를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나머지 눈가의 위치. 봐봐. 눈깔은 항상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머지 요 친구를요.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안 지워진 눈깔 바로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막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맨 앞에다 그냥 갑자기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문장 끝에다가 내 맘대로 갖다 붙여서도 안 돼요. 어디 옆에 항상? 나머지 눈깔 옆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거 뭐가 될까? I know the girl 한 다음에 뭐가 붙어? 말해봐. is smart가 붙는 거야. 이렇게. 위치는 정해졌어. 그치?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동사가 몇 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 2개면 안 되지 하고 붙여주는 요 that. 이 that을 뭐라고 불러?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묶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문장이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왜? 방금 우리가 눈가를 하나 뽑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불완전하지. 이해됐어? 됐어요? 자, 그럼 너네가 이해했다라는 걸 나한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요 문장을 합쳐볼 건데요. 제가 요 위에 있는 문장을 기준으로 두겠습니다. 너네 운동장에서 기준 하면 기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기준 문장은 절대 움직이거나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공통된 단어는 어디서 빼야 돼? 여기서 빼야 돼. 맞지? 그러면 공통된 눈깔 2개 골라서 하나 빼시고 그 다음에 뭐 해봐? 합쳐봐. 일단 눈깔 2개 찾아야지. 눈깔 어딨어? 더 걸하고 쉬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머지 문장을 넣는 공간, 즉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답이 나올 겁니다. 100% 확신. 눈깔 찾아봐. 어디야? 더걸, 쉬. 근데 위에 눈깔 지워, 아랫 눈깔 지워. 아랫 눈깔 지워. 그럼 뭐가 남아? is my sister가 남아. 그럼 이제 오답을 적은 친구들은 어떻게 적었을 거냐면 is my sister를 smart 뒤에다 갖다 넣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손? 그래, 내가 눈빛으로 읽었어. 자, 이렇게 하면 오답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is my sister가 smart 뒤에 붙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갖다 붙여야 돼? 나머지 눈깔? 바로 옆에다 갖다 붙이라고 했죠. 그럼 is my sister가 어디 붙어야 되니? 더 걸 옆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죠?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럼 봐. 더 걸 is my sister is smart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좀 정리해 볼게. 이렇게 문장이 됐어요. 끼워 넣어져서. 그럼 여러분들이 동사가 생겼네. 근데 끼워 넣어진 공간 앞에다가 항상 뭘 넣어줘야 돼? 관계대명사 대절 넣어줘야겠지. 그럼 어떤 문장이 돼? The girl that is my sister is smart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관계대명사 문장이야. 이렇게 쓴 사람 손. 네.
그러면 여기서 뭐 해줘? 대절을 묶어주겠지? 그럼 대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대부터 이즈 전까지. 그러면 얘가 진짜 동사, 쟤가 주어가 되겠지. 맞아? 이렇게 적었어? 규리 이렇게 적었어? 됐나요?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근데 관계대명사 할 때 일단 뭘 찾는 게 중요하고 눈깔 두 개, 똑같은 놈을 두 개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일단 중요한 거야. 그게 관계대명사의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 손. 조금 아리까리하다 손. 오케이.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친구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문제만 한번 풀어볼 거고 다음 시간에 관계부사 잠깐 배운 다음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랑 접속사랑 어떻게 비교하는지 문제 좀 한번 보면서 풀어볼게요. 일단 책으로 가셔서 제가 그 부사절 접속사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걸 애들이 해석을 못할 때가 좀 많아서 잠깐 해석을 하고 넘어가 볼게. 여러분들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다는 거야? 안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안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야. 부사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아요. 필수가 아니에요. 그럼 부사는 왜 넣어요? 문장을 더 어떻게 만들려고? 더 어떻게? 부사 왜 넣어? She is smart 하면 되는데 she is very smart 이거 왜 넣냐고. 강조하려고.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려고 넣는 게 부사야. 그럼 야 풍부하지 않으면 문장이 안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사라는 친구는 필수 요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부사로 만들어진 문장도 어때요? 필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없어져도 되는 접속사를 포함하는 없어져도 되는 구문이라서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진짜 중요해. 주된 역할을 해. 무슨 절? 부사절하고 반대되는 말. 주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를 만날 때요. 요거 보세요. He had dinner after she came home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묶어라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여태? after에서 묶어라라고 교육받았지. 왜? 왜 묶어야 돼, 얘? 뭐 해도 되니까. 나중에 생략해도 되니까. 즉, after she came home 이라고 하는 요 자체가 무슨 절이라고요? 부사절이라고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주절이에요? 앞에 있는 묶이지 않은 절이 주인 되는 절, 주절이라는 뜻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 부사절의 해석을 헷갈려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먹었다 저녁을 먹은 후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해. 내가 묶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묶고 나서 이 뒤에 문장을 해석한 다음 이 접속사를 그 뒤에 붙여주는 거야. 너네가 맘대로 저녁을 먹은 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접속사는 어떻게 해줘? 접속사를 묶었잖아. 그럼 묶은 부분 뒤에 있는 걸 먼저 해석을 해. 그녀가 뭐 했어? 집에 왔지? 집에 온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이해돼요? 이것만 알면 돼, 접속사는. 그리고 접속사는 뭐만 잘해주면 돼? 묶는 것만 잘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정말 종류가 많고요. 여기 나와. 시간의 접속사, 이유의 접속사, 뭐 목적의 접속사, 조건의 접속사, 양보의 접속사 이런 식으로 접속사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뭐만 알면 돼? 띄우나? 뭐만 알면 돼? 뜻만 알면 돼. 뜻만 알고 뭘 잘하기만 하면
묶는 거 잘하기만 하면. 그리고 묶고 나서 뭘 잘해야 돼? 해석을 잘해야겠지. 그래서 한번 해석시켜볼게. 일단 오른쪽 하단에 보면 2번 문제 있거든요. 2번 문제에 unless가 들어갈지 if가 들어갈지 한번 골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해보세요. 시키겠습니다. 알죠? unless의 뜻이 뭔가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의 뜻은 뭔가요?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되지? 자, 송시윤. 만약 눈이 온다면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온다라는 거 먼저 해석하고 뭐뭐 한다면을 집어넣어 준 거지? 그러면 정답이 뭐야? if겠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 바로 한번 시켜볼게요. 4번. 보자마자 그냥 바로 풀어버려. 뭐야? if야, even though야. even though지. even though 뜻이 뭔데? 비록 뭐뭐일지라도지?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대조돼야겠죠. 그러면 해석하면 뭐가 돼? 졸리더라도 내가 피곤할지라도 뭐 한다? 나는 뛴다. 뛰었다. 이해돼요? 네. 접속사는 뭐가 핵심이다? 묶는 것과 해석이 핵심이다. 이해돼? 그래서 어려울 거는 없고 너네가 잘 외워줄 필요가 있는 거. 됐니? 그래서 문제 풀면서 혹시 틀린 거 있는지 오답 잘 하시고요. 페이지 161쪽. 이게 관계사 문제인데 관계사 문제는 진짜 확인용이 너무 강해. 진짜 쉬운 거야.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한 거 조금 이어서 덧붙여 볼게. 설명할 때는요, 우리가 무조건 뭐만 썼냐면 then만 썼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 관계대명사 하면은 막 then만 쓰냐? then만 있어? 뭐가 있지? who도 있고 which도 있고 또 whom도 있죠. 그럼 이거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 거냐? 이거는 근데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아까 전에 이거 눈깔 2개 찾았잖아. 그치? 눈깔 2개 찾고 하나를 삭제해도 이 나머지 문장이 어디에 갖다 붙어진다 했죠? 살아있는 눈깔 바로 뒤에다 붙여진다 했지. 그럼 잘 생각해봐. 살아있는 눈깔 바로 뒤에 문장이 붙었기 때문에 이 대절 문장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대절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 이거. 눈깔이 하나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 우리 눈깔은 뭘 기준으로 찾았지? 명, 사를 기준으로 찾았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뒤에다 붙여놨던 이 나머지 눈깔 뒤에 이 문장, 즉 반대로 말하면 이 문장 앞에 있는 눈깔은 항상 뭐다? 명사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 선행사의 의미가 뭐야? 앞선, 앞에 행, 위치하여 있다. 있는 단어. 즉 관계대명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라는 친구가 있어야 돼. 그 선행사라는 건 곧 뭐야? 우리가 찾았던 뭐 하나. 나머지 눈깔 하나라니까. 왜?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아까 나머지 문장을 어디다 갖다 붙이기로 했어? 남아있는 눈깔 바로 뒤에다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나머지 문장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눈깔 하나가 남아있겠죠. 그 눈깔의 의미가 뭐라고요? 선행사라고요. 근데 선행사는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붙일지 아니면 who를 붙일지 whom을 붙일지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일단 앞에 나오는 누구?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선행사의 종류가 만약에 뭐라면 사람이라면 뭐가 붙고
후 또는 훔이 붙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가 붙어요? 위치가 붙죠. 끝. 그러면 선생님 후랑 훔은 차이가 뭐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 자, 이러다. 관계대명사 아까 전에 어떤 선행사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대명사가 쓰이는지 말씀드렸었죠? 근데 관계대명사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뭐가 하나 빠져야 돼? 공통된 단어 눈깔 하나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눈깔 바로 뒤에다가 나머지 문장을 붙여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무언가가 하나 뭐가 됐다. 삭제됐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하나 빠졌다라는 게 핵심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 빠졌느냐야. 아까 1교시의 마지막에 설명했던 건 이 무언가가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 아니냐 이걸 봤던 거고요. 두 번째, 이 무언가가 문장 성분이 무엇이었느냐. 문장 성분이라는 건 뭐예요? 주, 목, 이런 애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죠. 그럼 문장 성분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또 달라진다라는 거거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동사 찾아가지고 묶어주고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 이런 거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게. 동사 어디 있어? 워시드 또 is 묶어봐. 위치부터 끝까지 묶었지. 그런 다음에 어디만 보라고 했니? 뒤에 묶여져 있는 절만 보라고 했었죠? 맞죠? 앞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위치나 대시나 후나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요 뒤에 있는 요 문장에서 이걸 찾아. 빠진 문장 성분을 찾아. 여기서 뭐가 없어? 주어가 없네. 동사부터 시작했잖아. 그쵸? 그럼 주어가 없잖아. 그러면 이것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됐어? 주어가 빠졌어.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반대로 목적어가 빠졌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밑에 이거 보시면 이것도 한번 구문 분석해봐봐. 어디야? 동사? 워시드 또 borrowed 이거지? 그다음 묶어. 위치부터 borrowed까지. 됐지? 그러면은 여기만 보는 거라고 했죠? I borrowed 여기 문장에서 빠져있는 문장 성분이 뭐예요? 목적어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에 얘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면서 선행사가 사물이면 뭘 붙이고 위치를 붙여주고 만약에 사람이라면 who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하나만 기억해 주실 건 뭐냐면 얘가 만약에 washed the baby라고 하면 괜찮을까? 아이를 씻겼어. 근데 그 아이가 내가 빌린 아이라고? 안 되는데? 내가 그래 키운 내가 키웠던 그 아이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아이니까 사람이잖아. 위치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뭐가 일단 들어가? who가 들어가고. 이거 무슨 격이라고 했어? 목적격이라고 했지? 자, 잘 들어. 앞에 있는 게 사람이면서,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목적격이면요. who나 뭐가 가능해? whom이 가능해.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에서는 뭐밖에는 안 돼? 사람이면 who밖에는 안 돼요. 왜냐? 이 whom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격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얘만 whom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목적어 자리에도 who 안 쓰고 whom을 써도 whom 안 쓰고 who를 써도 괜찮아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whom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의미하는 게 있죠. 앞에가 뭐고? 사람이고 whom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빠져 있고? 목적어가 빠져 있고 요거를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밑에 문장 별표 쳐보세요. 자,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기억나는 사람? 후즈, 소, 유, 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의미 아시는 분? 뭐뭐의. 또 뭔가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기억 정확하게 난다. 손. 두 개의 문장 해석해 보세요. 나는 집을 봤다. 그 집에 창문이 깨져 있었다. 이거거든. 두 개의 문장에 공통되어 있는 눈깔 두 개 찾아봐. 뭐야? 더 하우스죠. 얘가 기준이고요. 관계대명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바로 우리 같이. 어떻게 해? 해봐. 뭐 없애고 밑에 있는 더 하우스 없애고 그럼 뭐가 남아? is 아니야? houses 할 때 요거는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뭐라고 읽어요? apostrophe s라고 읽죠. apostrophe s는 무슨 뜻을 담죠? 소유. 그녀의 her phone. 제인의 phone 하면 Jane's phone 하잖아. 그거 할 때 apostrophe s예요. 그럼 얘들아, 요거 너네가 눈깔 할 때 더 하우시즈랑 더 하우시즈를 같다고 쳤어? 아니잖아. 우리가 같다고 본 눈깔은 뭐만이야? 하우스까지만이야. 그럼 얘는 남아 안 남아? 남지. 누구누구의라는 뜻에 이게 남잖아. 그치? 이거 하나 없애봐 일단. 그리고 나서 이 남아있는 apostrophe s 포함해서 이 window was broken 이게 남았다고 쳐요. 이거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남아있는 눈깔? 바로 뒤에 갖다 붙이죠. 그럼 한번 붙여볼게. 아이, 하우스. 그 다음에 플러스 apostrophe s, window was broken. 이렇게 됐거든요. 일단 여기다 뭐 붙여줘야 돼? that. 붙여주겠지? 관계대명사니까. 맞아요? 그래서 붙였어. 근데 that하고 s가 이렇게 합쳐져서. 왜냐? apostrophe s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아니 못 살아남아. 누군가랑 이렇게 합쳐져야만 해. 그러니까 합쳐졌을 때 단어가 뭐다? who's다. 사람이건 사물이건 관련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공통적으로 소유격은 뭐예요? who's예요. 이해돼?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랑 apostrophe s랑 섞이면 뭐가 된다고? who's가 된다고. 이해됐니? 근데 있잖아.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리 관계대명사는 어떻다고 배웠어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고 배웠죠. 뭔가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who's부터 window was broken까지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분명히 뭔가를 하나를 지워서 문장이 불완전하다고 배웠는데 window was broken. 창문이 깨졌다. 어때? 완벽하지 않아? 이거 왜 그래? 왜 하나를 지웠는데도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애초부터 소유격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애초부터 명사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나의 핸드폰 할 때 명사 몇 개야? 나 하나,
핸드폰 하나, 두 개잖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지웠다니까? 어머, 손가락이 이상하네.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지웠다고요. 그럼 뭐가 남아요? 하나가 그대로 남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장이 뭐해 보이는 거야? 완벽해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집을 봤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해? 창문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창문이랑 집이랑은 무슨 관계가 이루어져야 의라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완벽해지는 관계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잘 들어. 이거 뒤에 하는 관계 부사랑 진짜 관련 있거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친구는요. 정리해봐. 눈가를 하나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문장이 어때? 완벽해. 왜? 애초에 명사가 몇 개였으니까? 두 개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빼고 나머지 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뭐 해 보여? 완벽해 보여.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뭐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랑 앞에 있는 선행사랑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의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잘 들었지? 그치? 앞에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의라는 소유의 관계가 있어야 되며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된다고? 완벽해야 된다. 이게 무슨 격? 소유격. 이해됐죠? 네. 그럼 이제 관계 부사로 한번 가볼게요.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건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한데 한 번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잘 들어봐. 관계 대명사에서 우리가 명사를 지웠지. 그치? 그럼 관계 부사는 뭘 지웠다는 거야? 부사를 지웠다는 거야. 그럼 다시 생각해봐. 명사는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에서 뭔가를 하나 눈가를 뺐을 때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건데 빠졌네? 하니 뒤에 문장이 어때요? 불완전한 거고. 근데 관계 부사라는 건 애초부터 없어도 되는 애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더라도 뒤에 문장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그럼 간단히 설명을 하면 관계 부사라는 건 똑같이 눈가를 찾기는 하는데 그 눈깔이 꼭 필요한 애가 아니었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요놈이어서 빠졌어도 상관이 없다. 즉, 뒤에 문장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 뒤에 문장의 완벽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정리. 관계 대명사에서 그 눈깔은 빠졌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빠지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근데 관계 부사는 어때? 빠져도 상관없어. 왜? 부사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빠져도 괜찮아. 뒤에 문장 어때 그러면? 완벽해. 이해돼? 이게 그냥 간단한 개념이거든? 한번 해봐. 동사 끊어봐. 그리고 묶어봐. 했어요? 어디 동사로 끊었고 어디 묶었어요? 빨리 빨리 빨리. 써. 동사. 그 다음. what used to. 이거지? 묶어봐. 어디서? where부터 끝까지.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워본 적은 없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근데 약간 본능적으로 묶어야겠다 생각 들죠. 왜냐면 아까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이렇게 생긴 놈들끼리 묶었으니까. where가 여기서는 뭐냐면 관계 부사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일부러 넣었거든요. used to 부정사 뭐였죠? 잠깐 타임. 최한샘. 뭐라고 해? used to. 하고 냈다. be used to 부정사 송시윤. 일어나. 심규하. be used to ing. 익숙하다. be used to 부정사 김서하. 사용되다. 다시 질문. used to 부정사. 친구들 말 안 듣죠? 선생님 말도 안 듣죠? 다시 질문. used to 부정사 홍수민. 하곤 했다.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부정사. 사용되었다? 사용되다. be used to ing. 그대로 서 있어. be used to ing. 누구 시켜보지? 김송이. 익숙하다. used to 부정사. 양지영. 하곤 했다. 에요. 좀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는 뭔 뜻이에요, 그러면? 하곤 했다겠지? 뭐 하곤 했대? 살곤 했대. 그럼 지금은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 뒷문장 봐봐. 그녀는 살곤 했다. 그녀는 살았다. 이거 어때? 나는 산다. 나는 살았다. 그녀는 살았다.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혹시 만약에 선생님 이거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왜냐? 이 live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나는 산다, 나는 걷는다, 나는 뛴다처럼 몇 형식이야? 1형식이야. 1형식 동사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어디에 산다 이거 쓰고 싶잖아. 너는 솔직히 쓰고 싶지. 어디에 쓴다가 있어야 될 것 같지. 하지만 그녀는 살았다 해도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she used to live는 완벽한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불완전하지 않아. 완전해. 그럼 봐봐. 뒤에 문장이 완벽하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잘 들어라. 선행사가 뭐랑 관련이 있죠? 장소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뭘 쓴 거예요? 관계부사 where를 쓴 거예요. 이해돼? 관계부사는 시간, 장소. 이어서 말해봐. 육하원칙 생각하면 돼. 시간, 장소, 이유. 어떻게? 방법. 그러니까 관계부사의 종류는 어떻게 나눠요? 일단 장소, 어디서, 어떻게, 왜. 또 장소나 이런 느낌적으로 봐봐. 무엇을 했다라는 건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고 언제 했는지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when. 이런 친구들은 뭐다? 관계 부사다. 다시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요? 관계 부사. 문장에서 꼭 없어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관계 부사라고 불러. 됐니? 쓰시는 동안 송시윤. be used to ing. 익숙하다. be used to 부정사. 사용되다.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used to 부정사. 하곤 했다. 됐어요? 그래서 관계 부사랑 지금 관계 대명사랑 소유격 관계 대명사까지 배웠거든?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소유격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랑 비교해서 시험 겁나 많이 나온다고 했지.
그 이유를 알려드려 볼게. 아, 묶어보세요. 동사 어딨어? 또 used to live지. 근데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로 뭐 쓰였어요? whose 쓰였죠. 묶어서 어디까지? live까지.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whose라는 친구는 무슨 격?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했지. 소유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 한 번만 다시 말해봐. 뒷문장이 어때야 되고요? 완벽해야 되고 앞에 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했죠? 선행사랑 뒤에 문장이랑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소유격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지? 특히 누구랑? 주어랑. 그럼 봐봐. 나는 집을 봤다 해놓고 집의 다 돼요? 집에 나가 뭔데? 집에 창문, 집에 문 이런 건 돼도 집에 나가 돼? 아니지. 얘랑 얘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는 소유격을 쓸 수 없는 거야. 그럼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관계 부사라는 거지. 이해돼? 그럼 관계 부사로 쓸 수 있는 놈 중에서 의로 연결이 되는 놈은 뭘로 바꿔줘야 돼?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겁나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이해됐어? 규리 적었니? 여기까지가 제가 비교하느라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다음에 접속사 이런 거를 비교하는 관계로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좀 독특한 친구, 후즈라는 친구를 관계부사랑 연결을 시키느라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빠뜨린 게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관계대명사 누구? what. what이라는 친구는 좀 독특한 친구인 거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늘 가르쳐 드리는 방식. 관계대명사는 항상 어때야 된다해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 그랬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that을 쓰잖아요. 그러면 잘 봐. 특히 중딩들. 고딩들도 잘 봐야 돼. 너네 구문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대절 있잖아. 대절을 순차적으로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관계대명사를 순차적으로 해석했어. 그 다음에 앞에 뭐 있어? 선행사 있지?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야? 해석 어떻게 순서대로 할 거야? 뭐뭐 했다 이렇게 끝낼 거야?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돼. 관계대명사 절 안에 있는 놈은 절대로 다라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 순간 해석이 다 망해버려. 그럼 관계대명사라는 친구는 일단 잘 들어봐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애초부터 뭐 해주는 친구지? 꾸며주는 친구지? 근데 선행사는 아까 뭐라고 했니? 명사라고 했죠? 그럼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품사로 한번 말해보면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형용사라 그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자체도 뭐인 것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 형용사인 것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형용사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하는, 뭐뭐인, 뭐뭐 적인, 뭐뭐 된 이런 식으로 뭘로 끝나야 돼요? 니은으로 끝나야 돼요. 뭐뭐 했다라고 끝내서 해석하면 진짜 죽어.
자, 어떻게 해석한다? 니은으로 끝나도록 해석한다. 그럼 봐봐. 주어가 뭐뭐 했다는 것은 뭐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뭐뭐 인 선행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 이거 The girl that is my sister. 자, 이거 대절 해석 어떻게 한다고? 내 시스터이다라고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어떻게 해? 내 동생 인 저 여자애는 어떻다? 똑똑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 대절은 항상 어떻게 끝나요? 뭐뭐인, 뭐뭐한, 뭐뭐 니은 이런 식으로 끝나야 돼. 뭐뭐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해됐니? 그 와중에 요 놈이 요 놈을 꾸며줘야 하는데요. 갑자기 이 대시 없어졌어. 갑자기 요 대시 뭘 먹어? 앞에 있는 선행사를 what 하고 먹어. 그냥 먹어. 몰라. 이유는 몰라. what 하고 먹었어요? 그러면 이 that 자체가 뭐가 될까요? 선행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관계대명사 이 what은요. that이 뭘 먹었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가 뭐도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되면서도 누구도 된다? 선행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사는 아까 뭐였냐? 명사 역할 한다고 했지? 그럼 이 what이라고 하는 친구도 뭐인 것처럼? 명사인 것처럼 해석을 바꿔줘야 돼. 이해돼? 그러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뭐 하는 것이라고 바뀌게 돼요. 다시 that 하는 선행사였다가 선행사를 what 하고 먹어버렸더니 that 하는 것 이런 식으로 what이 것으로 바뀐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너네 한번 해석해 볼게. 자, 문장 끊어봐봐. 끊고 묶어봐. 동사 동사 끊고 묶고 묶고. 어딨어? 동사. 써 하나 있고 또 was 하나 있죠? 선생님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와도 돼요? 네, 돼요. 뭐 하기만 한다면? 묶는 게 있기만 한다면. 어딨어? What I saw 하고 was 있죠? 어디서 묶어야 돼요? what부터 묶죠. 어디까지요? saw까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동사지? 근데 동사 앞은 전부 다 뭐라 했니? 주어라고 했죠? 근데 what I saw 자체가 주어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what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what 하고 먹었기 때문에 what이라는 놈 자체가 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주어,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됐어? 저도 설명하면서 헛웃음 나거든요. 그럼 봐봐. what I saw는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한다 했지. 그럼 뭐 하는 거? 내가 봤던 것은 이해돼? 내가 봤던 것은 뭐다? surprising. 놀랍다. 됐어요? 그러면 자,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 너네가 실제로 써봐야 되는데 165쪽에 3번 풀어볼 거거든요. 자, 잘 봐, 잘 봐.
한국어를 보면서 영어 문장을 만들 거예요. 그럼 한국어를 보면서 일단 뭐를 정해야 돼? 순서를 정해야 돼. 영작이기 때문에. 그럼 주어가 누구니? 나지? 그러면 나는에다가 1번 해봐. 일단 시키는 대로 해. 나는의 1번.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 나는 뭐 했다? 만났다. 만났다의 2번. 동그라미 2번. 너네 지금 이거 절대 못 만들어요. 시도하지 마세요. 나는 만났다. 누구를? 소녀를. 근데 잘 봐. 근데 그 소녀의 누구가?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였던 거야. 돼? 너희가 영작을 할 때 항상 괄호를 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괄호를 치는 부분은 뭐뭐 했던, 뭐뭐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괄호를 쳐줘야 돼. 그럼 얘들아 잘 봐. 그녀의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였던 이것만 꺼집어 내볼게. 그럼 여기에 안에도 뭐가 있겠어요? 주어랑 동사가 있겠죠. 누가 주어예요? 요 안에서 보면. 아버지가 주어겠지. 4-1. 뭐였어? 배우였어. 유명한 배우였어. 할 때 배우이다니까 비동사 들어가겠네. 그러면 유명한 배우였다가 4-2번. 이게 되겠죠? 순서대로 한번 써보자. 나는 뭐? 아이. 뭐 했다? 만났다. met. 누구를? 소녀를. girl.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너무 화냈나요? 자, I met a girl 한 다음에 다른 문장이 하나 더 붙어야 되지. 그럼 뭐가 들어가야겠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접속사 따위가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느냐? 그녀의 아버지. 뭐가 들어갔어? 소유의 개념이 들어갔지. 그러면 이거 딱 보고 소유격인가 보구나. 뭐 넣어줘? whose. 그 다음에 잘 봐. whose 한 다음에 그녀의 누구? 아버지였지. 그러면은 4-1 누구? father였겠죠? whose father 였던이니까 비동사 과거형. was a famous actor. 됐어? 그럼 이제 문장 성분 봐봐봐. whose부터 actor까지 묶어. 그러면 해석 어떻게 돼요? 아빠는 유명한 배우였다. 문장 완벽해 안 해? 완벽하지. 그리고 앞에 뭐 있어? 선행사 있지. 선행사랑 아빠랑 어떻게 연결 잘 돼? 소녀의 아빠, 의로 연결 잘 되죠. 무슨 격? 소유격. 돼, 안 돼? 할 수 있겠죠? 여기 바로 다음에 것이 관계대명사 that하고 what 비교하는 건데 아, 아.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제가 골라드릴게요. 3번하고 4번 OX 퀴즈거든? 근데 OX 눈으로 풀면 절대 안 되고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구문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동사 찾고 묶어주시는 거 먼저 하신 다음 이 that은 어쩌고네 오하시니까 뭐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틀렸으면 고쳐주시고 해볼까?
다 했니? 유정아, 끊고 묶었어? 해봐. 3번. 응, 끊어봐. 이즈, 너 더위 먹었어?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아파? 그 다음. 응, 응, 응. 어디 비교해? 뒤에 문장이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 봐야겠죠. 자, 잘했고 제가 다음에 시켜볼게요. 최한솔. 뒤에 문장 완벽한가요? 아니요. 왜요? 이거 뭐지? 그쵸. 과거분사인데 누구의 과거분사예요? C의 과거분사죠. C는 뒤에 뭐가 필요해요? 보다. 목적어가 필요하죠. 한솔아, 한세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럼 한세미가 대답해볼까? 목적어가 없네? 그럼 무슨 격? 목적격이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선행사 있어야 된다 했어. 있어? 어디? car.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봤다? 해석 어떻게 해? 내가 여태까지 봤던 뭐 최고의 차다. 이해돼?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봤던 최고의 차다. 지금 됐잖아. 그럼 선행사도 있고 뒤에 문장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돼, 안 돼? 되죠? 오.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문제.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 수 있다, 손. 아이, 새끼들 진짜. 김대현. 고. 어디서 끊어요? will에서 하나 끊고 또 need에서 끊고 묶어. that부터 need까지. 그 다음 여기 뒤에 뭐가 부족한가요? 목적어가 부족하죠? need는 필요하다인데 필요하다의 목적어가 없어요. 무슨 격? 목적격. 그 다음에 홍수민. 이거 that 괜찮나요? 아니요. 왜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보이니? 안 보이지. 동사밖에 없지. 그럼 뭐 한 거다? 선행사를 what 하고 먹은 놈이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that이 아니라 뭐여야 돼? what이 되어야 되는 거죠. 풀었다 손. 맞았다 나는. 굿.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구문 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문 분석할 때는 일단 뭐가 중요해? 목표가 뭐야? 해석이잖아. 정확한 해석이란 말이야. 그럼 정확한 해석을 할 때에는 내가 제일 열받는 거 She is the only person that makes me happy라고 했을 때 해석을 너네가 요딴 식으로 한다고. 그녀는 유일한 사람이다.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동사가 몇 개이게? 두 개이게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너희가 만나는 문장 중에서 동사가 두 개일 수 있을 것은 뭐로 연결되는 것 밖에는 없어? and 또는 or로 연결되는 것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했던,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뭐뭐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됐니? 즉 관계대명사든 접속사든 뭐가 가장 중요하다?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어? 특히 고딩들, 유성고, 도항고, 1, 2학년들 특히 뭐가 중요해? 어법 문제 많이 나와 이런 거. 그리고 너네들도 문법 문제 겁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 일단 중요하고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이런 거 독특한 애들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고. 아시겠나요? 숙제가 좀 이번에 많아요. 왜냐? 주말이 있기 때문. 숙제는 179페이지까지. 접속사랑 관계대명사를 다 하셔야 됩니다. 크게 접어놔.
그리고 요 프린트 나눠드릴 테니 요거는 뭐 해와? 직독직해 해와. 구문독해 한 다음에 직독직해 해와. 알았지? 끊고 묶고 한 다음에 직독직해.